계산할 때도 이 픽셀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토탈 넘버 픽셀을 계산하시면 레졸루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 좀 못 드렸는데 픽셀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3메가와 이 1.3메가는 해상도는 같습니다. 하지만 픽셀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고객사분 중에서 1.4메가 3분의 2인치 카메라를 쓰시던 분이 가격 때문에 그냥 1.4메가 2분의 1인치를 카메라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밝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센서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조명을 많이 보강하고 뭐 렌즈 어퍼처를 많이 넣으시고 겨우겨우 해결을 했지만 이 해상도만 보시고서 카메라를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해상도에 따른 픽셀 사이즈를 보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센서 사이즈가 크면 감도가 크고요. 픽셀 사이즈가 크면 밝고 감도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파라미터들을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일단 파이어와이어 1394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기가빗 이더넷, USB 2.0, 3.0, 그리고 이제 카메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시중에 코엑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인터페이스가 있긴 하지만 일단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밴드위스 대역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카메라 링크가 제일 빠릅니다. 850MB 진행이 되고요. 케이블 길이는 기가빗 이너지 깁니다. 100m 정도 되고요. 파워 딜리버리는 대개 다 가능하고요. 소비자 선호도는 기가빗 이너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카메라 링크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운용할 때는 1394나 USB 3.0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카메라 제어 표준은 1394는 IIDC, 기기는 기기 비전, USB는 USB 3 비전, 카메라 링크 이런 식으로 비전의 스탠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CPU 사용량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밴드위스는 센서의 토탈 픽셀과 프레임 레이트와 비트 뎁스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밴드위스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와 맞아야지만 쓰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징 컴포넌트에 대한 이제 가격 비교인데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소개된 것처럼 포인트레이 온라인 그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애드번드라든지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가격을 베이스로 만든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394나 기기나 USB, 카메라 링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형성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는 아날로그를 많이 쓰지는 않으시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얼라이먼트 시장에서는 아날로그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3메가나 0.8메가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AD 컨버터를 어디서 하느냐거든요. 디지털 인터페이스 카메라들은 AD 컨버터를 카메라 내부에서 해서 디지털 출력을 PC로 스트리밍하고요. 아날로그 카메라는 아날로그 이미지 수를 보내서 프레임 그래버라고 하는 변환 장치나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프레임 그래버 쪽에다가 이미지를 보내고 거기서 AD 컨버팅해서 PC에다 전달을 합니다. 예전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바디에 이렇게 딥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어서 파라미터를 제어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송되는 신호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렴한 카메라 가격, 싱글이나 아니면 멀티 구성식, 그리고 쉬운 카메라 세팅, USB나 USB 3.0, 2.0이나 1394 같은 경우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꽂으면 드라이버를 잡아서 러닝하는 방식, 그리고 기기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일반적인 PC에 인스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간편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포맷과 출력을 지원하고 ROI라든지 소프트웨어 트리거, 이미지 그래도 동기화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규격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에서 스탠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PC하고 이제 아답터, 이제 호환성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라인에서의 안정성은 아날로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전통적인 아날로그 카메라는 뭐 소니라든지 CIS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랜 시간 사용이 되어왔고 많은 일본 업체, 장비 업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대한 반감도 여기서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많은 장비 업체들이 아날로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기능들인데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시면 뭐 AD 컨버터가 몇 비트인지, 아니면 비디오 아웃풋이 어떤 포맷을 지원하는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원하는 기능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메라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트리거가 되는 카메라가 있고 안 되는 카메라가 있고, 비디오 출력을 RGB로 하는 카메라가 있고, 그냥 로그 데이터로 출력해서 PC에서 프로세싱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다 확인하시고 카메라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카메라 선정에 대한 결론으로 가면, 이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굉장히 적은 겁니다. 카메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2D인지 3D인지, 아니면 PC 베이스 시스템이 맞는지, 스마트 카메라 시스템이 맞는지,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어떤 게 맞는지, 센서의 사양은 어떤 것인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모든 환경에 맞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카메라의 사양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카메라를 먼저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스펙만 보고 카메라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고. 몇 메가에 몇 프레임이 나오나요? 얼마인가요? 몇 메가인가요?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하시고 카메라를 구입하십니다. 카메라가 사용된 센서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꼭 카메라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 보시고요. 테스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국내에서 카메라를 공급하는 제조사들이 카메라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카메라 데모도 방문을 드리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기술전 엔지니어가 방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셔서 올바른 카메라를 찾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릴 조명이라든지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호환성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카메라, 그다음에 렌즈, 조명에 대해서 너무 한 가지만 집중하거나 한 가지만 맹신해서 시스템을 구성하시면 나중에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퀄리티가 좋으니까 조명은 나쁜 거 써도 되겠지, 렌즈는 이 세 가지가 다 조합을 이루어야지만 PC 베이스 시스템은 원활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 구성할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 타임이라든지 CPU 점유율이라든지 파워 딜리버리라든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코스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장비 업체의 그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무조건 따지시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사양을 따지시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현재 카메라 제조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많은 인터페이스, 많은 센서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비전 업계에서 일하는 지가 10년은 채 안 됐습니다. 8년 좀 넘은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제가 이제 비전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업체들이 소니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해상도나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HR50 주세요, ES30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했거든요. 카메라 영업을 하러 가면 HR50이랑 똑같은 사양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리고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자면 꽤 오랜 시간 전부터
국내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어떤 일본 장비를 많이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니라든지 이런 아날로그 카메라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쌓이고 자체 어떤 그 비전 팀이 생기고 개발 팀이 생기면서 현재는 이제 비전 시스템에 대한 개발 의욕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보다 더 나은 장비, 더 나은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센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힌 생각보다는 다양한 센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충분히 테스트하시고 도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국내 있는 모든 카메라 제조사, 취급점들에서 충분히 이용하셔서 올바른 카메라를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Q&A 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비전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이제 상은 미디어에서 하는 이제 잡지가 있긴 한데 이 잡지가 굉장히 그래도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많은 비전, 키, 매니팩처들이 광고를 내고 기사를 내는 잡지거든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진행한 웹캐스트 중에서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와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것들, 용어적인 것들은 비슷하고요. 이거를 발표했던 분이 카메라 제조회사가 아니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는 분이셨어요. 20년이 넘게 이제 SI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보다는 그냥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들이 내가 보이면 카메라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만 비전으로는 안 보이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조명을 조금만 틀어도, 오브젝트를 조금만 틀어도 카메라는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게 다 볼 수 있지만 머신 비전은 생각보다 멍청합니다.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머신 비전 시스템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동일한데 스펙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펙은 EMV에 따라서 지금 어떤 그 절대값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개는 제조사에 유리한 데이터들만 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펙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샘플을 구해서 카메라 가지고서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전 벤더를 고르실 때 꼭 데모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라든지 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센서를 적용한 카메라라고 해도 카메라 제조사마다 다른 특성을 낼 수 있습니다. 안정성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벤더를 고르실 때 꼭 카메라 제조사마다 데모를 받아보시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벤더를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싸다고 비전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검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가격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가격에 원하는 사양을 내줄 수 있는 벤더 카메라를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테스트해서 비전 시스템을 뿌리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스템 인티그레이터 업체를 협력하시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같이 일하실 때서 좀 조심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SI 업체가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의 경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SI 업체라고 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해보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체는 메디컬 쪽을 잘하시고 어떤 업체는 뭐 디스플레이 쪽을 잘하시고 아니면 운이 좋게도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동일한 걸 해본 업체가 있다면 굉장히 손쉽게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시스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공 여부만 판단하지 마시고 실패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실패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공하지 못한 이미지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셔야지만 좋은 비전 시스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카메라 렌즈 조명 가지고서 나오네, 보이네, 그럼 그렇게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부러 더 터프한 환경,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언제쯤 이게 페일이 나는지 그 한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상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머신비전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